김영란의 미국 이민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와이 첫 노동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식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밭을 경작하기 위한 노동 이민이었습니다. 하와이는 1898년 의회법을 통해서 미국에 인수됐는데 1900년에 통과된 올게닉 액트라는 법은 미국 법률에 부합하는 섬에 대한 공권력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그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수탈이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농민들의 농지를 사들여서 백성들은 경작할 땅을 잃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에 시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1901년 함경도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식량난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일거리를 찾아서 멀리 시베리아나 만주 또는 서울, 인천, 원산 등 대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02년 여름에는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돌아서 하루에 300~4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에 고종 황제는 1902년 돌아올 가을에도 흉작이 될 것을 예상하고 7월 26일을 기해 쌀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급하지 않은 토목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중범 죄수들까지 석방하고 위생원으로 하여금 전염병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1830년대부터 집약적으로 사탕수수 농업을 시작했던 하와이에서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1864년부터 정식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노동 이민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 이민국을 정식으로 발족시키기도 했는데 1882년 노동자 숫자를 보면 50% 정도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1902년에는 일본인 수가 전체의 73%나 이르게 됐습니다. 1900년 올가닉 액트라는 법이 제정돼서 하와이 영토가 미국에 속하게 되자 행정체제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와이에도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또한 노동이민이 미주 본토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마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옥한 농장지대를 대폭 개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노동자들은 본토를 선망해서 너도나도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와이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생겼고 일본계 노동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1900년에서 1905년 사이 34번이나 동맹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파업을 분쇄하고 견제할 필요를 느낀 하와이 사탕농장 경작협회는 한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한 미국 공사인 알렌에게 청해서 조선의 임금 고종에게 해외 이민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호레이스 알렌은 1884년 9월 22일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당시 갑신정변으로 부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그 공으로 황실 주치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세우고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그 후에 주한 미국 공사가 됐습니다. 한인들이 미국에게 문호를 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는 1901년 말 휴가차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경작자 협회의 이사인 어윈을 만나서 하와이의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한국인의 미주 이민 추진을 계획하고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던 알렌 공사는 서울에 돌아와서 고종 황제를 아련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개국 진취를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하와이에 보내서
척식 사업과 신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주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고종은 미국행 이민을 승인했고 1902년 5월 9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경적협회 이름으로 한반도 곳곳에 미국 이민 모집 공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레는 하와이 주지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인내심이 많고 부지런하며 유순한 인종이고 오랜 복종의 습성으로 다스리기 쉽다. 그는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빈곤하고 정부에서도 여비를 조달할 의사가 없으니 미리 경비를 빌릴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선박비조차 없던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민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도금이라 불린 이 돈은 선박비와 식비 등 이민 수송비로 $150 정도였는데 농장주들이 유럽에서 이민을 고용하는 것보다 동양인을 선호한 것은 비용이 대폭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해외 시장에 밝은 민영환을 이민 담당 총재에 임명하고 1902년 8월 20일 해외개발공사 기능을 갖춘 수민원을 발족시켰습니다. 수민원을 국내부에 설치하고 황송신문의 이민 모집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원산 등 대도시에도 전국적으로 광고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든 하와이로 가는 사람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와이는 기후가 좋고 학교에서 학비를 받지 않으며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월급은 미국 돈으로 매달 15불씩이고 매일 10시간 일하며 일요일에는 휴식한다. 집과 식수가 제공되며 병이 나면 치료비는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조상이 묻힌 선산을 떠나는 것은 큰 죄로 알았기에 가족과 고향 산천을 떠나는 일에 모두들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개항한 지 10년이 채 안 돼서 열광의 상권 쟁탈전이 한창 일고 있던 제물포에서 용동교회를 맡아 하고 있던 선교사 존스 목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민을 권장했습니다. 덕분에 최초의 이민 지원자 121명 중 절반이 존스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미주에 정착한 초기 이민은 교인이 그렇게 많았기에 미주 한인 사회는 당연히 훗날 교회 중심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여러 직업을 가진 총 121명의 최초 이민이 민영환 명의로 발급된 대한민국 집조, 즉 여권을 갖고 첫 이민선을 탔습니다. 이들 중에는 용동교회 교인들, 또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 시골 선비, 군인, 농촌 머슴들, 막벌이하는 역부, 그리고 건달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문맹이 많았고 영어를 해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그들의 동기는 대부분 일본의 침략에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첫 이민을 실은 배가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를 떠나서 일본 고오베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입국에 적합한지를 가리는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20명이 탈락해서 나머지 101명만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56명, 여자가 22명, 그리고 아이들이 2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다시 8명은 눈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기막힌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에 들어온 한인 숫자는 그래서 93명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 1905년 일본의 방해로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7,300명 정도가 15번의 항로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한 달여 100길을 달려왔지만 480명 정도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온 소수의 인삼 상인 및 유학생 그리고 정치 망명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수민원이라는 이민 담당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을 이민의 휴시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국으로 금이 환영할 꿈을 꾸며 낯선 섬에 정착한 그들이 바로 미주 지역 이민의 첫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제3편에서는 첫 이민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몇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은 인물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 한인사회도 숱한 고난을 거치는 과정에서 뛰어난 지도자들을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용재 서재필 선생님입니다.